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3년 2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엑셀은 실습과 병행을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되면 그냥 문제만 보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이퍼링크라는 건 관련 내용으로 이동해서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연결해주는 기능이죠. 근데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는 도형이나 그림, 개체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요. 도형이나 또는 그림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에는, 양식 컨트롤 단추에는 참고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단추를 모르시더라도 도형이나 그림은 오케이, 링크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벌써. 다른 통화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에 다른 시트의 특정 셀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다른 통화 문서의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도 연결할 수 있고, 현재 사용 중인 통화문서의 다른 시트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할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수식인데, 이름을 사용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셀 주소 대신에 이름만 오면 되는데, 셀 주소를 오든지 이름이 오든지 원래 원리만 알면 똑같으니까요. A1부터 A2까지를 저희가 이름 정의를 뭘로 했냐? 범위1으로 했대요. 범위1. 이름 정의도 범위2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count라는 함수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 참조라고. 범위1과 비연속 범위 범위2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범위 1, 2를 다 사용해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세는 함수가 count예요. 빈 셀을 제외하고. 그럼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가 맞고요. 에버리지도 이렇게 와도 범위 1, 2를 다 받겠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은 이제 5, 요거 더하면 5, 그럼 10이죠. 1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제 범위 1 더하기 범위 1인데 이제 이런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2급에서는 말입니다. 절대 연산식에 범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곱하기든지 나누기든지 더하기든지 빼기든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2급은 뭐만 와야 되냐? 여기에 셀 한 개만 와야 돼요. 절대 범위가 올 수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A1 플러스 A3 이건 가능한데요. 이렇게 A1 땡땡 A2 플러스 B3 이런 것은 범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답이 계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썸프로덕트에 계산하는 원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썸프로덕트는 높이를 두 개를 같은 높이를 주어주면 원래 1급에 나오는 함수고 2급은 잘 안 나오는데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을 곱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는 2고 3 곱하기 4는 10이죠. 그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2 하셔가지고 14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썸프로덕트 함수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연산식에는 범위가 못 옵니다. 2급에서는 1급은 와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23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의 포인트는 수식의 오류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하게 나왔어요. 자, 저희가 수식을 입력할 때 셀을 참조하지 않습니까? A1 플러스 B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상대라고 하고 절대를 할 때는 또는 혼합을 할 때는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고 입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붙여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단축키가 F4기 때문에 F4를 누르시면 셀 주소가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죠? 자, 이것을 직접 만약에 입력을 하다가 이 달러를 써야 되는데 한영키를 안 바꾸거나 아니면 오타를 입력해서
니은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엑셀은 오타가 오게 되면 전부 다 문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셀 주소로 취급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자에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수식에 오류가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니은을 쳐버리면 이것을 문자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큰 따옴표를 왜 안 해줬냐 하고, 수식의 문자를 사용할 때 큰 따옴표를 안 하게 되면 네임 오류가 걸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4번은 오타가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28 나누기 $F5라고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이걸 니은으로 입력을 안 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F5나 28에 문자가 오게 되면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럴 때 값에 문자가 오는 경우에 이것이 나오는 오류예요. 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위가 교차하면은 이 교차 범위를 사용하는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 교차 범위가 서로 이렇게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널 오류가 나오는 거고, NA는 참조 오류라고 해서 찾을 값이 없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매하지만 평소에 좀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시고 못 해보면 아마 답을 쉽게 못 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주소에 오타 또는 달러에 오타가 나오면 문자로 취급한다. 그죠? 그때 큰 따옴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네임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4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목표값 찾기죠. 목표값 찾기. 네. 자, 여기에 있는 셀을 한번 보세요. 목표값을 지금 15만원으로 설정을 했대요. 뭘? 판매 가격의 목표값을. 판매 가격. 요것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수식의 목표값을 할당을 해서 값의 변화를 예측하니까 수식의 목표값을 할당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판매 가격이 수식이에요. 어떻게 수식을 계산한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할인율 10%를 때렸으니까 90%만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곱하기 단가 수량 200개 곱하기 0.9 또는 90%요. 10% 할인한다는 게 박앤세이니까 90%만 받고 판겠다. 똑같아요. 연산자가 퍼센트도 나누기 100이니까. 이렇게 하면 20만원인데 0.9 하니까 이제 10%는 2만원을 떼고 18만원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을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15만원으로 변경할 때 목표값 대화 상자의 수식 셀로 이것만 물어봤네요. 타겟을 뭐 설정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D4를 여기다가 써주시거나 마우스로 찍으면 되겠네요. 판매 가격의 목표값을 15만원이다. 그러니까 이 목표값은 수식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꼭 좀 챙겨주세요. 좀 약간 헷갈리게 나온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은 언급이 없죠. 뭐 단가를 타겟으로 할 건지 수량을 타겟으로 할 건지 할인율을 타겟으로 할 건지 말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5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에 관련된 설명이 키포인트고요.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도 고유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매크로를 작성하면은 기존의 이름에 있는 거에다가 엎어치기 해서 없애버릴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빠르게 반복 실행할 수 있다. 맞고요.
매크로 정의죠.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자, 마우스 동작이나 키보드 동작 모두 기록이 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 이유는요. 과거에 한글에서 키보드 동작만 인식을 하고 마우스 동작은 인식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인식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온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실행하게 되면 상대 셀 참조를 사용하여 매크로를 기록하면 된다. 이게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때요. 상대가 있고 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라고 하면은 기록했을 때의 위치부터 아래로 얼마, 오른쪽에 열로 얼마, 행으로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업했던 특정 셀을 기준으로 행과 열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현재 셀을 기준으로 실행하게 된다. 그죠? 근데 절대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적용했던 그러한 셀에 항상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해서 적용하는 게 상대고 항상 동일한 셀에 적용이 되면 절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6번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건 뭐냐면 한 셀에 있는 데이터를 두 개나 세 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텍스트 나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텍스트 나누기를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구분자가 있는 거, 여기서는 띄어쓰기 공백이고요. 여기는 쉼표, 여기는 이제 콜론이겠죠. 구분자가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자가 있는 거, 없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하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분자가 있다 하시면은 요걸 고르시면 되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구분자가 없을 때는 너비가 일정함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했냐? 이따가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구분기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그러면 울지 마시고 기타에다가 직접 쓰시면 자동 체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기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필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연속된 구분기호를 하나로 처리한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구분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띄어쓰기하고 쉼표 아니면은 쉼표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갈 때 그걸 하나로 처리하겠다 그 말이니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음 하시고 딴 거 건드지 말고 그냥 마침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얘는 자 텍스트 나누기를 갔는데 구분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셔야 된다고요. 구분기호가 없을 때는 너비가 일정함을 가시면 왜 너비가 일정함이냐? 제가 클릭을 하면 구분선을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선도 이동하고요. 끌어서 바깥으로 빼면은 삭제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도 삭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너비가 일정한 글자들을 구분선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나누는 것이 바로 너비가 일정함이에요. 다음 바로 마침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각 필드라는 건 세로를 말하는 거고요.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열 구분선을 위치하여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텍스트 마법사에서는 탭이나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기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기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맞죠?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기호가 있을 때, 구분기호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있었죠. 텍스트 마법사 3단계에서 분리된 데이터가 입력될 각 열의 데이터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것은 제가 말로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3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하고 일반이 있어요. 일반으로 놓게 되면 숫자는 다 숫자로 가고 문자는 문자로 가는데, 가령 001, 002, 003 같은 경우를 일반으로 놓으면 숫자 앞에 0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럴 때 텍스트로 놓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요. 예, 나누기를 실행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구분기호 두 개를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매크로와 관련된 모든 키, 단축키들을 알고 있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난해한데, 일단 거꾸로 4번부터 풀어드리면,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요, 컨트롤은 항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쉬프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들어오고 쉬프트가 들어오면 대문자, 영어의 대문자를 기록을 하고요. 쉬프트가 없게 되면 이제 소문자를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영어만 가능하고, 컨트롤 쉬프트 대문자냐 컨트롤 소문자냐,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쓴다. 과거에 이걸 Alt로 바꿔놨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Alt F8은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F11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이 나와서, 이건 단축키는 F5나 F8을 이용해서, F5는 모두 실행, 전체 실행이고 F8은 단계 실행이라고 하거든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Alt M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2003 시절에는 이 기능이 먹었어요. 근데 2007이 되면서 Alt M의 단축키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두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크로를 하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매크로 실행할 때요,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매크로라는 단축, 이게 이제 Alt F8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풍선 도움말에 Alt F8을 누르셔가지고 선택하고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한 단계 실행. 또 새로운 이름을 여기다 쓰게 되면 매크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기존 이름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이라고 해서 Alt F11이죠. Alt F11을 누르고, 자, 모듈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작성한,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실 때는 전체를 다 잡고 딜리트 해도 되고요. 수정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시면은 매크로 내용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8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8번의 키포인트는,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는 보통하고 우수 두 개예요. 항상 현재 값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값은 제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요 변경 셀의 두 개고, 최대 32개까지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결과 셀은 한 개, 변경 셀은 두 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꿀 때, 이것을 수식을 예측하자. 그게 바로 시나리오죠. 자, 1번이 벌써 틀렸어요. 현재 값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두 개예요. 세 개라고 했으니까 추가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과 셀에 이름을 정의하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선한다. 그죠? 그 다음에 C4와 C5는 값이고, 그 다음에 결과 셀 매출액은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C4와 C5가 이 수식에 참여하는 값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 셀에는 C4와 C5 셀을 참조하는 수식,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4와 C5가 수식 결과 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같은 파일에 다른 시트에 작성이 되거든요. 다른 파일이라고 아닙니다. 근데 요약을 만약에 시트를 지웠다. 그래도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도만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은 차트를 해석하는 변경 전후를 비교해서 뭘 수정을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비교적 그래도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하였다.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만이고 최소값이 원래 여기가 1이었는데 100만이고 100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 갑축의 주눈금선을 없앴다. 이 세로 갑축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눈금선은 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선. 없죠. 그래서 지운 거 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가로축 교차값을 10만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가로축 교차값을 뭐 10만으로 설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틀린 건데요. 예, 주눈금의 간격을 10만으로 한 건 맞습니다. 10만도 맞나? 만부터 10만이니까 계산을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가로축 교차라는 게 뭐냐면요. X축을 올려서 여기랑 만나게끔 이렇게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가로축 교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10만으로 설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만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에서 만나는 거지 10만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로축을 10만으로 설정했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에 그냥 제목이 이렇게 써져요. 밑에. 그래서 가로축 교차의 의미를 실기하셨을 때 한번 했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블 명찰이죠. 값이 표시가 되었다. 여기 막대 그래프에 있는 이 값을 말하는 게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번입니다. 함수의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인수의 쓰임새보다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잘만 외우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셀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가 다 개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카운트라는 것은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만 세는 것이 카운트예요. 숫자가 입력된 또는 문자가 입력된 빈셀을 제외, 공백이 아닌 얘가 이제 빈셀을 얘도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세는 거다. 그 다음에 범위 안에서 빈셀만 세는 것이 바로 카운트 블랭크예요. 블랭크가 이제 비어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운트 if는 이제 범위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공백이 아닌 문자 숫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조건이란 말이 없죠. 예,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31번입니다. 아주 고약한 문제가 나왔어요. 함수에 대한 또는 수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원래 수식에 참여할 때요. 문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식에 참여할 때요. 그리고 숫자는 큰 따옴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통 가르치죠. 근데 원래 문자뿐만 아니라 날짜와 시간도 큰 따옴표 처리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야 덩어리로 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2017-8-5 이렇게 했다. 그럼 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날짜를 입력할 때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연도를 생략하고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5나 8/5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요게 수식에서 날짜로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8-5라고 입력하거나 그냥 8/5라고 하면 5분의 8이고 8-5가 되는 연산자가 되는 거죠. 큰 따옴표 없으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20을 입력하면 원래 날짜에는 하이픈이나 대시나 슬래시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따옴표를 치면 이게 12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얘는 12월 10일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여기도 큰 따옴표를 안 했죠, 여기는. 예, 그러면은 12 나누기 2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2 나누기 10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러면 그냥 연산자고. 자, 20, 이건 10이고요. 아시겠고. 자, 산술 연산자에 만약에 피연산자에 문자가 올 수가 없는데, 숫자에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문자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도 숫자처럼 계산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엑셀을 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0이나 20 큰 따옴표하고 마이너스 10 큰 따옴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12월 20일에서 12월 10일을 빼게 되면 10이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0분의 10이니까 1.2가 되겠고 20분의 1이면 1보다 작은 값이 될 것 같아요. 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수가 나오겠네요. 예, 음수 0, 마이너스 0. 얼마 정도. 그럼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산자로 쓰이냐, 예, 큰 따옴표 하면 날짜로 쓰이냐, 그 차이를 구분을 좀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도 절대 실습을 해야 되겠죠. 시험 출제 많이 되고요.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꼭 작업을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으로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죠. 요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면 이제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요 대화 상자에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시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예, 일부의 영역만 인쇄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부분은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의 영역만 인쇄 설정을 해놓을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반복할 행이나 반복할 열은 뭐냐면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나올 때 반복할 행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가장 첫 행에 있는 제목이 다음 페이지는 안 나와요. 표가 잘리게 되니까. 예, 그래서 얘를 반복할 행을 하게 되면 매 페이지마다 표가 잘려도 이 행이 반복해서 인쇄되게 하는 겁니다. 참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눈금선은 셀 구분선을 인쇄하겠다 체크를 하면 근데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지 입력을 안 하면 의미가 없고요. 흑백은 건너가고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뭐냐면 셀 테두리 선이 있어요. 테두리 검은색 같은 걸 제가 홈탭에서 테두리를 입혀주면 테두리가 나오고 그림이나 도형 등을 삽입을 하면 인쇄가 되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개체나 아니면 셀 테두리를 인쇄를 안 하고 글자만 순수하게 입력해서 빠르게 인쇄하는 것을 간단 인쇄다.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에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행렬 머리글도 같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도 표시하는 방법이 시트 끝에 모아서 별도로 한 페이지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메모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렬 머리글 인쇄할 수도 있도록 할 수가 있죠? 뭐 할 때? 책 쓸 때.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특정 부분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페이지로 표가 쪼개질 때 제목이 다음 페이지에 안 나올 때 이 기능을 써야 된다. 눈금선에 체크하면 셀 구분선도 인쇄될 수 있다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인쇄되지 않는다. 원래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인쇄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에서 없음하면 메모가 인쇄에 있더라도 인쇄가 되지 않고 메모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헷갈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눈금선이 2개가 있거든요. 인쇄에도 있고 보기에 가면 눈금선이 있어요.
이건 인쇄하고는 관련 없고요. 눈금선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셀 구분선이 안 나온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셀 구분선이 인쇄된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입니다. 자, 33번은 인쇄 부분이죠. 화면 미리 보기, 즉 모니터로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도 시험에서 솔찬히 좀 많이 나오니까 틀 고정이나 창 나누기 진짜 많이 나오죠. 요거 좀 챙겨 두셔야 되고.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의 위아래에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다. 나란히 보기를 클릭한다는 것은 이게 나란히 보기인데요. 이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새창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새창. 새창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시트 1도 보고 시트 2도 이렇게 동시에 보고 싶어요. 이걸 보고 뭐 여기다 편집을 한다든지. 근데 하나의 파일은 시트를 두 개를 연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새 창을 누르게 되면 A라는 파일이 1번, 또 누르면 또 계속 생겨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구역으로 또는 나눠서 보는 것이 새 창입니다. 근데 이 나란히 보기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 새 창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1, A-2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고요. 숨기기, 여기가 숨기기가 있습니다. 자, 숨기기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숨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행과 열에서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서 숨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기기는 파일이에요. 즉 워크북, 엑셀 파일을, 그죠?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한 워크시트만 숨겨진다가 아니라 워크북, 문서 파일, 통합 문서 전체가 숨는 겁니다. 시트는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화면이 가로 세로로 길 때 이것을 4등분, 최대 4등분해서 나눠서 보는 것이 나누기고요. 요거요. 그 다음에 모두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두세 개를 같이 열었을 때 이렇게 바둑판식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세로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보면서 짜집기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새 창하고 모두 정렬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새 창은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고, 모두 정렬은 파일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게, 이제 나눠서 본다. 파일 두세 개를 이렇게 분할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모두 정렬은 파일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이 있는데요. 바둑판식은 요거고, 이게 세로, 이게 가로. 계단식은 이제 창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은 숨기기입니다. 숨기기. 여기서 숨기기는 파일 창, 즉 창은 파일을 얘기하고 통합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은 개별 실습은 해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누기나 틀고정, 그것이 개별적으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번입니다. 자, 34번은 시트에 관련된 작업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있고요. 좀 실습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자, 시트 그룹이라고 하면은 제가 워크시트를 좀 5개만 삽입을 할게요. 시트를 하나만 선택할 때는 그룹이 안 뜨는데 2개 이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제가 135만 지금 선택한 상태거든요. 그럼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선택되지 않은 시트를 선택하면 그룹이 해제돼요.
연속적인 선택은 어떻게 하냐? Shift를 누르시고 처음 걸 찍고 Shift를 누르고 Shift 4를 누르게, 자, Shift 4를 누르게 되면 이걸 연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룹을 왜 하냐? 그룹을 하는 이유는 동시 확대, 동시 축소, 그 다음에 동시 입력, 동시 편집, 이렇게 진하게 노란색이요. 그러면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한다. 그것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Shift 키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연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를 선택했던 여러 개를 선택했던, 여기에서 제가 끌려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고요. 컨트롤 누르고 끌게 되면 이게 복사가 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냥 끌면 이동. 자, 제가 Shift 2하고 Shift 3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컨트롤 누르고 하면 복사, 그냥 끌면 이동이다. 하나를 해도 되고 여러 개를 해도 되고요. 자, 시트 이름은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되는데, 최 띄고 우성,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단어가 좀 특수문자가 몇 개 있어요. 슬래시 같은 경우는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원화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스테리크 별, 물음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저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대 31자까지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일단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검토에 가시면은 이제 시트 보호가 있는데, 이 시트를 보호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요, 이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셀에 있는 값을 수정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에 관련된 작업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행 숨기기, 열너비. 그래서 행과 열에 관련된 작업이나 또는 차트, 개체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셀에 있는 값 작업 또는 개체에 관련된 변경,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 시트 보호지, 이러한 시트들의 작업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멘트가 나왔죠. 시트 보호를 설정을 해도 시트의 이름 바꾸기, 숨기기, 이게 시트 작업이거든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보호를 제가 했어요. 암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보호가 됐습니다. 해제라고 나오죠. 그러면 데이터를 뭐 이렇게 쓰고 있으면 못 쓰게 하는 거고, 삽입도 안 되고 너비 조정도 안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같은 이러한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것을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3번이 어려운 말인데, 이게 정답 처리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35번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35번은 원래 1급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2급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면 동일한 필드명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놈들도 참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 저희가 2급 같은 경우는 동일한 필드명만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요. 대부분. 근데 고급 필터에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건을 쓸 때요, 다른 필드명을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필드명은 2급이고 다른 필드명은 1급도 같이 하셔야 된다. 1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빨리 내려드릴게요. 동일한 필드명을 말고 다른 필드명을 써야 될 때는 언제냐? 이렇게 조건에
수식을 사용할 때, 아시겠어요? 또는 함수를 사용할 때, 그때 다른 필드의 이름을 써야 된다. 그걸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수식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은 필드라고 하면 토익이 만약에 800점 이상을 거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800점 이상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동일한 필드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건 수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비교연산식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따르게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1, 2번은 아니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상위 5등이라는 건 뭐냐? 순위를 내는 거죠. 학교 성적이니까 높은 수가 1등이니까 0이나 또는 생략을 해서 큰 수가 1등을 먹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상위 5등이라는 것은 순위는 1, 2, 3, 4 이렇게 붙여지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5 이하를 쓰시면 순위가 이게 상위 5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위 5등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 세 번째 인수를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순위를 구할 셀 하나, 순위를 구할 범위 2를 쓰게 되면 낮은 수가 1등을 먹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위 이렇게 해서 5등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쓰게 되면 또는 생략하게 되면 큰 수가 1등입니다. 이건 랭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36번의 키포인트는 차트인데요. 차트에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기출문제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차트 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곡선화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 완만한 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습을 하고 해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백날 읽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자, 삽입에 가서 먼저 세로막 대형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그 그래프가 단일축 혼합형입니다. 즉 축은 하나인데 막대하고 선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 그래프가 전기난로예요. 그러면 전기난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또는 범내에서 한 번 더 찍고 여기서도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좀 해서 전기난로를 바꿨죠. 그럼 직선이 나오는데 이걸 곡선으로 바꾸는 게 뭐냐?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셔갖고요.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선 스타일에서 완만한 선입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있나요? 옳은 것을 나눈 거 물어봤으니까 뭐 곡선 함정이죠. 그죠? 완만한 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자, 의외로 좀 기본 함수들이 좀 쉽게 나오죠. 그죠? 수식의 결과값을 옳게 한 거랑 옳지 않은 거. 자, right라는 함수는 첫 번째 오는 인수는 뭐냐? 추출할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전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는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출할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5글자를 뽑는데 right니까 오른쪽부터 해서 뽑아라 그 말입니다. left면 왼쪽부터 뽑아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셀 주소를 받아도 되는데 직접 값을 대입을 해줬어요. 근데 문자라서 큰 따옴표를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커서를 여기다 빼고 뒤에서부터 5글자니까 PUTER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SQRT는 시퀀셜 루트라서 루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면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5가 없어져서 루트가 없어져서 이제 5가 남는 거겠죠. 맞죠? 트렁크라는 것은 이제 트렁크가 반바지죠. 그래서 긴 바지를 사서 싹둑 잘라서 버리면 반바지가 된다. 그래서 절사함수, 버림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함수인데 차이가 뭐냐면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는요, 이르자리까지 표시를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세모라는 값이 오고 0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해라, 이르자리까지 표시해라, 그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네, 트렁크도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트렁크는 0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기할 때는 생략 안 하면 되는데 필기할 때가 생략하는데 위치가 어디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생략하면 0이고요. 그 0이 나타나는 자릿수가 1자리, 10자리, 100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000자리, 그 다음에 10,000자리, 더 있으면 더 가시면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자리가 1, 둘째 자리가 2, 3, 4, 5, 더 있으면 더 가면 되고요. 1위 자리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각각의 자릿수가 있으니까 0이라고 하면은 1위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해라, 또는 올림해라, 반올림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버림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버려버리니까 9를 그냥 5만 남게 되는 거죠. 트렁크 절사함수, 라운드 다운 절사함수. 그 다음에 AND라는 함수는 비교 연산식을 255개까지 나열을 합니다. 근데 6이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false고요. 7이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true죠. 그래서 안에 나열된 비교 연산식 인수가 all true일 때만 true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AND예요. 근데 여기는 false인데 true하고 false인데 이렇게 true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ll true일 때만 true를 표시해주는 함수다. 그게 AND고요. 반대로 OR 함수가 있는데 OR는 어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표시해주니까 AND와 OR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8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표시 형식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죠. 정의 표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이죠. 자,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겉모습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겉모습을 바꾸는 거, 문자에 대한 겉모습을 바꾸는 거, 시간에 대한 겉모습을 바꾸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에서는 Y가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M은 월, D는 일이고요. A가 나오면 한글 요일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Y 두 개면은 연도를 두 자리 표기해라. 그래서 06이 나오고, 이 점 같은 경우는 기호가 아니거든요. YMDA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 쓴 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글자. 그것을 이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 하나면은 5, M 둘이면 05, M 셋이면 이제 영어 이름에 이니셜 세 글자가 나오네요. 근데 하필이면 또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D 하나면은 이제 4, D 둘이면 04, D 셋이면 이제 요일, 뭐 썬데이면 SUN 나오고, D 넷이면 플레임이 나오고, A를 3개 쓰게 되면 일요일, A를 4개 쓰게 되면 일하고 요일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A가.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0.57을 입력을 했어요. 0.57. 자, 0.57을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정수부에 0이 오면 이것을 우리가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표시를 해요. 엑셀에서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0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으로 오는 0, 두 번째는 정수부 앞에 오는 0이에요. 00, 23 이런 0들. 세 번째는 소수부 뒤에 오는 0이죠. 23.400 이런 것을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아시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57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단독으로 정수부에 0이 왔으니까 유효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이제 0샵 점 샵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각각의 자릿수를 얘기하니까 이게 소수부 첫째 자리가 되고요. 얘는 1자리가 되고 얘는 10자리가 될 건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째 자리에서 샵이 오는데 둘째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리는 부분에서 잘리게 되고요. 둘째 자리가 없으니까 반올림을 해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부에서는 0.6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제 자, 1자리가 있고 10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1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0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00이나 0이나. 그죠? 근데 얘도 유효하지 않고 얘도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 정수부에 오는 0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죠. 왜? 단독 0도 유효하지 않고 정수부 앞에 오는 0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났을 때 뭘 표시를 해주냐? 표시를 안 해줍니다. 아예. 그 0은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났을 때 0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걸 만났을 때 0과 샵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0은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났을 때 0으로 샵은 표시를 안 해주니까 얘는 표시가 안 되고 얘는 표시하니까 결국은 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0.6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쉬워요. 골뱅이하고 문자를 써주게 되면 뒤에 있는 글자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이렇게 겉모습을 바꿔주는 거죠. 앞에 하시려면 골뱅이 앞에다 쓰시면 되고 8시 5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시 5분. 이걸 모르더라도 이걸 풀 수 있으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시간을 입력할 때 시 땡땡 분 땡땡 초 이렇게 콜론을 쓰게 되는데요. 하나만 쓰게 되면 뭐가 생략이 되는 거냐? 초가 생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8시 5분이라는 걸 아시고 두 번째 24시각제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08시가 되게 되면 8시가 되면 12시 이후는 다 오후가 되고요. 얘는 오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전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8시니까 두 가지니까 08 땡땡 05 이렇게 해야겠죠. M 두 개인데 S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초가 생략된다고 했는데 C를 생략을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2번 때문에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 문제입니다. 자, 39번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이런 문제가 요즘 차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과거에는 거의 이런 문제가 원형이나 도너츠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차트에 가서 풍선 도움말 툴팁을 눌러보면 이런 도움말들이 나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꺾은 선형입니다. 말 그대로 선그래프예요. 선그래프. 자, 이것을 뭐 해결하는 방법은 엑셀을 실행시켜 놓고 삽입에 가서 꺾은 선형을 딱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밑에 나오죠. 꺾은 선형 차트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풍선 도움말 추세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려보면 시간 또는 날짜 연도에 대해서 추세를 보여줍니다.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올려보시면 차트 간의 항목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뭐 원형은 값이 추가될 때 뭐 한 데이터 계열만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원형 계열 하나, 그 다음에 점유율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분산형, XY가 숫자라서 두 항목 간에 또는 두 숫자 간의 상관도 비례냐 반비례냐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을 했으니까 도너츠 해야 되고요.
세 개의 값으로 표시한다는 방사형, x, y, 숫자가 3개죠. 거품의 크기. 거품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사형은 거미줄 그래프. 그러니까 항목들이 많을 때, 다중 항목을 비교를 할 때, 다중 계열을 비교한다고 해야 되나요? 계열, 다중 항목. 그러니까 항목을 거미줄처럼 나열을 해서 유분리를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래프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특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답이 뭔지 아시겠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에서는 값 채우기 핸들이죠. 자, A1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우측 하단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얇은 십자가로 변할 때 상하 좌우 방향으로 끄는 것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다. 그때 A1 셀이 이제 값이 있으면 값 채우기 핸들이고요. A1 셀에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이 있다. 이퀄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수식 채우기 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자하고 숫자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 데이터를 저희가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요. 숫자만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문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 숫자만 변한다. 그걸 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4가 되면 이거 안 변하고 이것도 안 변하고 이거 안 변하고 이것도 안 변하죠. 요 뒤에만 변하게 되니까 이거 틀렸고 안 변했으니까 이건 1반이라서 4반이라서 여긴 틀린 거고요. 그럼 답은 뭐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만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채우기 핸들에 대한 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룰을 공부를 꼭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필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는 이런 거 안 나오죠. 네, 수고하셨습니다.